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에 출시 예정인 차량에 대해 미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단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V80일 텐데요. 그만큼 제네시스 GV80의 경쟁 모델로 꼽히고 있는 차량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또한 제네시스 GV80의 가장 직접적인 수입 경쟁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폭스바겐의 신형 투아렉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아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폭스바겐 투아렉에 대한 어떠한 믿음 같은 걸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카이엔 혹은 벤테이가 같은 모델에 대한 믿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폭스바겐 투아렉이 제네시스 GV80의 실질적인 수입 경쟁 차종이고 2월에 출시 예정인 신형 투아렉 풀체인지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GV80의 진짜 경쟁 차종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형 투아렉의 특징. 세 번째는 신형 투아렉과 제네시스 GV80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GV80의 출시가 다가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수입 브랜드의 경쟁 SUV 모델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폭스바겐 투아렉도 그렇고요. 벤츠의 GLE 클래스, 그리고 아우디의 Q7, 볼보의 XC90, BMW X5, 그리고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링컨의 애비게이터 모델까지 정말로 쟁쟁한 수입 SUV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현재 모두 다 판매가 되고 있거나 곧 판매될 예정인 차량들입니다. 딱 사진을 봤을 때도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딱 한 대만 고르라고 했을 때 고민이 한 번 이상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차종들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제네시스 GV80의 경쟁 차종들을 한 번씩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제네시스 GV80과 벤츠 GLE 클래스, BMW X5, 아우디의 Q7, 볼보의 XC90, 그리고 링컨의 애비게이터, 마지막으로는 오늘 설명드릴 신형 투아렉 모델입니다. 현재 제네시스 GV80과 같은 세그먼트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엔진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전체적으로 보면 3.0L와 2.0L, 6기통과 4기통으로 나뉘게 되고요. 직렬과 V형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연료는 디젤과 가솔린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제외했습니다. 신형 투아렉과 제네시스 GV80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없기 때문에 있는 모델들도 있지만 제외를 시켰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중반대부터 1억 후반까지 정말로 많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쟁 차종들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경쟁 차종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과연 실질적인 직접적인 경쟁 모델은 무엇인지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라인업부터 추려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V80은 현재 3.0 직렬 6기통 디젤 모델만 출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3월달에 가솔린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지만 직렬 6기통 디젤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L 4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경쟁 차종들을 한번 싹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싹 지어보면 이렇게 4대만 남게 됩니다. 2.0L 4기통 엔진을 쓰는 SUV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싹 삭제하고 나면 GV80과 BMW X5, 그리고 링컨의 애비에이터, 그리고 폭스바겐의 투아렉, 이렇게 4대의 차종이 남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V80은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가솔린인 애비에이터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애비에이터는 디젤은 출시되지 않고 가솔린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 출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애비에이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자세하게 애비에이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L 6기통 엔진을 쓰는 디젤 SUV만 이렇게 추려보면 이렇게 3대가 남게 됩니다. GV80과 BMW X5, 그리고 폭스바겐 투아렉. 결과적으로 이렇게 3대가 스펙적으로 비슷하다, 디젤 연료를 쓴다라는 부분과 스펙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겠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에요.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스펙적으로 비슷하지만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V80은 곧 공식 가격이 공개가 되겠지만 6천만 원 중반부터 풀옵션 적용 시에는 8천만
7천만 원 중반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BMW X5는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가장 하위 트림은 1억 초반이고요. 가장 상위 트림은 1억 8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되었던 구형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후반에서 9천만 원 중후반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8천만 원 초반부터 9천만 원 후반까지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제네시스 GV80과 경쟁할 수 있는 차종은 투아렉 밖에 없습니다. X5는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GV80과 사실 현실적으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X5도 한번 지어보면 사실 결과적으로 남는 차량은 제네시스 GV80과 폭스바겐의 투아렉 모델밖에 없어요. 물론 직렬 6기통과 V형 6기통을 쓴다라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3.0L다. 그리고 디젤 엔진이다. 그리고 가격도 투아렉이 수입차인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착한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GV80의 풀옵션 모델과 투아렉의 엔트리 트림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는 유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입차이기 때문에 그 외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차량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투아렉과 GV80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의 직접적인 수입차의 경쟁 모델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2월에 출시 예정인 폭스바겐 투아렉 풀체인지 모델이 제네시스 GV80은 실질적인 경쟁 차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GV80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실제로 공개가 돼서 직접 보고 직접 타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을 돌려야 되는 차량이 바로 폭스바겐 투아렉 풀체인지 모델이다 라는 부분이죠. 금액적으로도 비슷하고 스펙적으로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경계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이 바로 투아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투아렉은 어떤 차량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아렉은 2002년에 첫 출시를 했고요. 폭스바겐의 고급 대형 SUV를 맡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출시 당시에 정말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보잉 747 비행기를 직접 끄는 영상으로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자동차가 끈다라는 건 비단 출력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부터 견인력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기술력과 굉장한 퍼포먼스가 동반이 돼야만 이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를 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 차량들 비행기를 끌게 하면 이 플랫폼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만큼 폭스바겐 투아렉은 튼튼하고 견고한 차량이다라는 걸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렸던 그런 엄청난 화제를 이끌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군용 장갑차를 런칭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군용 장갑차가 폭스바겐 투아렉을 한번 밟고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 군용 장갑차가 밟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체가 유지가 되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장갑차가 밟고 지나갔는데 그때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셔졌지만 그래도 장갑차를 한 번 정도 견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아렉은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한 SUV다 라는 인식을 전 세계인들이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 2월 출시 예정인 투아렉은 3세대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그리고 MLB 플랫폼이라고 해서 폭스바겐 그룹의 가장 최신의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람보르기니의 우루스는 거의 3억, 5억 정도 하는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고 벤틀리의 SUV 모델인 벤틀리 벤테이가 모델도 같은 플랫폼을 씁니다. 벤테이가도 2억, 3억 정도 하는 최고급 럭셔리 SUV죠.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 모델도 동일한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람보르기니 우루스, 벤틀리 벤테이가,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신형 투아렉까지 모두 다 뼈대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신뢰와 믿음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최고급 럭셔리 혹은 SSUV, 슈퍼 SUV에 들어가는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신형 투아렉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신형 투아렉은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L V6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은 286마력에 61.2토크 그리고 상시 풀타임 4륜구동입니다. 제네시스 GV80은 4륜구동 H트랙을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신형 투아렉은 상시 풀타임 4륜구동이 기본 적용이고요. 복합 연비는 10.3입니다. 그리고 5인승 모델만 국내 출시한다고 해요. 7인승 모델은 국내 출시 계획이 아직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제네시스 GV80에는
없는 옵션 사양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나이트 비전 카메라가 들어가서 야간에 사람이나 동물을 인식하게 되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요. 그리고 한쪽당 128개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서 가시거리가 500m가 넘는 가시거리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합치면 256개의 총 LED가 헤드램프에 적용되어 있다라는 엄청난 매트릭스 헤드램프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최초의 이노비전 콕핏이라고 해서 12인치 계기판과 1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네시스 GV80과 비교를 해보면 GV80은 12.3인치 계기판과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그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노비전 콕핏이 운전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편리한 구조를 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제네시스 GV80은 프리뷰 서스펜션이 적용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그건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기 때문에 신형 투아렉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라는 부분, 이 세 가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세 가지 부분이 신형 투아렉에는 있고 제네시스 GV80에는 없는 옵션 사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크기를 가장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신형 투아렉의 전장은 제네시스 GV80보다 67mm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는 신형 투아렉이 조금 더 짧고요. 전폭, 너비 같은 경우에는 신형 투아렉이 9mm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전고, 높이는 신형 투아렉이 13mm가 더 낮고요. 휠 베이스는 신형 투아렉이 61mm가 더 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기는 제네시스 GV80이 더 커요. 하지만 신형 투아렉이 전폭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와이드 앤 로우의 구조를 조금 더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가 바닥에 딱 붙어서 가는, 물론 SUV 모델이지만 이러한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와이드 앤 로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기를 조금 더 중요시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네시스 GV80이 전반적으로 전폭을 제외한 부분은 조금 더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형 투아렉과 제네시스 GV80을 항목별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크기예요. 크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네시스 GV80이 전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제네시스 GV80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다음은 옵션 스펙입니다. 사실상 조금 잡다구리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조금 운전 이외의 옵션은 확실히 제네시스 GV80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액 대비 옵션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운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헤드램프라든지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안전사양과 관련된 나이트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이 또 갖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의 5대5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은 인지도 면입니다. 아무래도 신형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출시됐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런 연역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 있어서는 제네시스 GV80은 최초의 SUV이기 때문에 신형 투아렉에 완벽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신형 투아렉이 훨씬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줬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자인과 소재 부분입니다. 디자인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5대5로 제가 평가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80의 경쟁 차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기준을 통해서 경쟁 차종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차종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모델이 바로 2월에 출시 예정인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 모델이어서 오늘은 신형 투아렉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 1월 15일에 출시를 하고 폭스바겐 신형 투아렉이 2월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시 시기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또 신형 투아렉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제네시스 GV80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신형 투아렉까지 직접 보시고 시승해 보시고 이 스펙을 직접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조금 더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자동차 알고 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